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수술 잘 마쳤고요. 많이 건강 회복했습니다. 아직 100%는 아닌데 그래도 방송을 할 만합니다. 치료를 좀 받으면서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해 주신 청취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셀트리온 러브콜,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5월 29일 오후 4시 38분, 지금 몇 분 안 됐죠? 몇 시간 안 됐죠? 1분기 매출 컨센서스 하회 기록,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하반기 기대. 이번 주 제가 방송 못했던 기간이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바이오 순매수 상위권 종목에 셀트리온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1분기 증권가 컨센서스 하회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를 쭉 훑어봤더니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그런 언급이 좀 있었어요. 지난 2월 램시마 SC가 프랑스에서 첫 처방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유럽 판매 확대에 돌입했다. 램시마 SC가 타깃하고 있는 프랑스 자가면역 질환 시장은 약 1조 1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격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재고가 빠른 속도로 소진할 경우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휴메라 바이오 시뮬러 중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흥국증권연구원이시는 것 같아요. 최종경, 유플라이마가 2월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플라이마를 시장에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작년 4분기부터 유플라이마의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플라이마의 생산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기에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기존 3마 그리고 앞으로 항체 3개 램시마 SC의 폭발적인 성장, 바이오 베터조 유럽에서 얘의 폭발적인 성장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압도적인 도움을 주죠.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마진율이 높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레키노라, 이 세 가지, 이 3인방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2021년, 2022년 앞으로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을 좀 보고 갈까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4거래에 가까이 들어왔어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3거래에서 4거래에 가까이 들어왔는데 수급에 변화가 좀 일어나는 걸까요?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되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셀트리온의 2021년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누가 봐도 개인이 되건 외국인이 봐건 기관이 됐던 실적 성장폭이 2019년에서 2020년, 2020년에서 2021년 실적 성장폭이 누가 봐도 확실히 되는 그 순간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보면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아까 오후 먼저 녹화를 했었어요. 한 3시,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서 녹화를 먼저 해서 그때는 아까 HTS가 이 키움증권에서 점검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HTS 보면서 하려고 조금 녹화를 다시 편집해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영국 백신 방심했나 2달 만에 확진자 4,000명대로 뛰어 영국이 봉쇄를 완화하고 얘네가 지금 상당히 뭐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다시 4,000명대로 뛰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이유가 인도발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봉쇄 좀 완화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4,000명대로 늘어났던 게 지난 4, 5월에는 2,000명 안팎을 매돌다가 4월 1일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4,000명이 다시 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인도발 변이가 퍼졌다는 소식이에요. 신규 확진자의 무려 4분의 3이 인도 변이에 감염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볼튼, 베드보트, 블랙번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키노라주는 인도발 변이에도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변이에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크론 항체, 기술력이 세계적인 그런 항체 치료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나라 3주 만에 다시 초토화, 싱가포르가 다시 초토화됐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백신 접종률이 34%였는데 지금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7일 블룸버그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코로나 회복성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뉴질랜드를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검역 프로그램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0에 가깝게 줄었고 거기에 백신 접종도 아시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지금 보시죠. 그래프를 보면 쭉 늘었다가 줄었다가 살짝 늘었다가 쭉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죠. 지금 0명 가까이 줄었다가 이후 48명 그리고 창의공항에서 108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싱가포르,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작년보다 더 심각한 동남아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태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이 있는데 7,000명 정도 됐었는데 4월 이후 매일 하루 1,000명 이상씩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방역 최고 모습을 보였던 대만의 경우 하루 수백 명 단위의 갑작스러운 확산 속에 대만 총동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을 했고 말레이시아도 하루 7,000명으로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도 작년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면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이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쭉 올라갔다 줄었다 다시 최근에 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올랐다가 줄었다가 이 상태에 있긴 하네요. 그리고 타일랜드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필리핀 쭉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캄보디아 최근에 올라왔고 네팔도 한번 올랐다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는 변이와의 싸움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와 풍토병으로 진행될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치료제와 백신은 진단키트는 같이 필요한 상황이죠. 인도하고 영국 변이 혼합이 코로나19 영국 변이하고 인도 변이가 혼합된 게 베트남에서 확인이 됐다. 이런 소식이에요. 결국 코로나는 변이와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에 우리가 장기간 기업과 동행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투자 마인드 그리고 투자 가치관, 철학, 원칙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KTNG 담배잉상공사를 강남 직각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KTNG가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10배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이 아무리 우리가 강남 집 되게 좋아하잖아요. 부의 상징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얘가 10년 동안 10배를 가냐? 사실 어렵죠. 심지어 얘는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KTNG는 또 배당까지 받아요. 배당을 매년 받는데 얘를 재투자했다고 한다면 아마 투자 수익률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KTNG 83,700원, 현재가가 83,700원인데 지금 2002년도에 13,550원을 찍고 2008년도에 9만원대를 찍고 고점을 149,500원을 찍어요. 이 KTNG의 최대 주주 구성원을 봤더니 국민연금과 중소기업은행이에요.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죠. 그리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은 최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결국 KTNG의 최대 주주는 정부다. 그럼 정부가 망하긴 힘들겠죠? 근데 그러면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배 배당을 재투자했다면 투자 수익률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KTNG는 바로 인플레이션 했지. 이 담배의 값이 인상하는 그 속도가 좀 빠르죠? 정리하겠습니다. 강남집하고 KTNG 안정성 사실 뭐 강남집도 정부가 보증을 하니까 결국은 강남집이나 KTNG나 안정성에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에서 아마 현격한 차이가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과 강남집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KTNG라는 주식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배당까지 투자 한도가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셀트리온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안정성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도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앞으로 그 부분이 더 커지겠죠. 영업활동 현금으로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셀트리온은 비판만을 향해서 정조준 생각하고 있고 성장성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고로 반드시 우리가 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었을 때 우리가 큰 투자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 투자는요, 큰 돈이 잃지 않고 안전하게 운용되어지는 것을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업, 성장하는 기업, 펀더멘털이 매우 훌륭한 기업과 장기간 동행하는 것을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동행하겠습니다. 테마 스윙 단기,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난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증명되어 왔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은 오직 투자입니다. 4억, 투자 금액 4억을 10년 이상 부어넣었을 때 10배가 난다고 한다면 40억에서 50억 이상입니다. 매우 큰 돈으로 돌아오게 되죠. 1억이었을 때 10억, 5천만 원이었을 때 5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투자의 구루,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슈퍼개미, 주식 농부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박영옥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사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에 연평균 수익률을 좀 참고해 봤더니 50% 정도 내외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1년, 2년 안 날 수도 있어요. 3년에 몰아서 나기도 합니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수의 시기가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좀 빨리 오기도 하나 시차만 발생할 뿐 결국 펀더멘탈을 반영하죠. 워렌 버핏이건 박영웅이건 앙드레 코스탈이건 자신의 원칙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가는 부분이에요. 사례로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금요일날 1.60% 상승하고 27만 3,500원, 고점 40만 원 정도 찍고 이 저점권 형성하고 있죠. 저점권 형성하고 있는데 매우 좀 흐름이 답답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지금 딱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고 장기간 기업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2001년 이후 연평균 투자 수익률 50%. 이분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투자 수익률을 평균해봤던 부분이죠. 뭐 10년, 1년 동안, 2년 동안 안 날 수도 있겠지만 3년, 4년, 5년 투자 수익률을 평균해봤더니 연평균 50%가 나왔던 적이 있었고 이분의 투자 원칙을 잠깐 사례로서 우리가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돈 일하게 하라. 이 부분 책에서 이분이 썼던 책인데요.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현재 1,5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방법은 물론 주식 투자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라는 나의 제안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던 주식 투자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 여유롭고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며 살고 있는데도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 부분 있잖아요. 월급을 우리가 평생 모아도 이제 강남에, 서울에 집을 사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됐죠.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집을 살기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좋은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같이 공유할게요. 먼저 책부터 보고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미 주식시장을 경험한 투자 선배 중에는 주식시장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을 걱정하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다. 여차하며 도시락 사들고 말릴 기세로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에게 주식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의 음모가 횡행하는 곳이다. 개인 투자자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며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절한 실패담을 들려주기도 할 것이다. 만약 그런 선배가 있다면 왜 그 기업의 주식을 샀는지, 기업의 역사에 대한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등을 물어보시라. 아마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것이다. 기껏해야 당시에는 좋았어,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고 라거나 대주주가 농간을 불었다 정도의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질문은 투자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이다. 아마도 그는 기업이 아닌 주식과 서툰 연애를 했을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열렬히 사랑하다가 하락하면 증오하는 애증의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맞다. 자본, 정보력, 인력을 비롯해 주식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까지 절대적으로 열세다. 개인 투자자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다음의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고 싶다. 꼭 그들과 싸워야만 하는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와 싸운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수급으로 본다는 의미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주식의 본질인 기업이다. 매년 매출이 늘고 수익도 늘어가는 기업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가 급락한다고 하자. 그래도 기업의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바로 우리 셀트리온 같은 지금 그 상황이겠죠. 반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누군가 대량 매수한다고 하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는가? 전업투자자로 일하고 있는 나도 외국인과 기관이 왜 사고 파는지 그들의 자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야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내에 자금이 유입되었구나라고 추정하는 정도다. 그나마 이것도 전체적인 그림일 뿐이고 개별 기업의 어떤 면을 긍정적으로 봐서 매수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알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기업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수급이 흔들리면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다. 갑자기 매수에 폭증할 때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갈 만큼 대형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호재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모두가 아는 호재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의 기회가 아니다. 외국인 기관 작전 세력의 수급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칼자루를 내주고 시작하는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셀트리온에게는 공매도와 질긴 10년의 그런 인연이 있네요. 지겨운 인연.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의 교훈은 잘났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빠른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이 우화를 잃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도 아니고 단 한 번의 경기로 끝나지도 않는다. 한 번 잠을 잔 토끼는 다음에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잠을 자지 않을 것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애초에 거북이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 경기를 승낙했다는 데 있다. 토끼가 약을 올리며 달리기 경주를 제안했을 때 거북이는 이렇게 대응했어야 한다. 좋아, 그럼 내일 해변에서 만나. 저 앞에 보이는 성까지 왕복하는 거야. 거북이의 다리는 뜀박질이 아니라 헤엄에 최적화되어 있다. 왜 짧고 굵은 다리로 달리기 경주를 하는가?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해당되는 이야기다. 왜 거대 자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수급이라는 경주를 하는가? 왜 최강의 정보력을 가진 그들과 정보력이라는 경주를 하려고 하는가?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라는 종목에 경주를 해야 한다. 이는 장기 투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과 외국인, 사실 말이 외국인이지 세계인의 돈이 모인 거대 자본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야 할 때가 있고 사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마음에 드는 기업,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매도하지 않고 더 기다릴 수 있다. 평생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느긋합니다. 도 같은 느낌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기업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켜본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러다가 언제 투자해서 언제 부자가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라. 부실한 상장사들이 대부분이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서툰 연애처럼 해서는 안 된다. 왜 더 사랑해주지 않느냐라고 칭얼거리는 것이나 일단 투자해놓고 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느냐라고 투덜거리는 것이나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길게 지속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가능하다. 투자도 그렇다. 기업의 주인이 된 다음에 관찰과 소통이라는 정성을 쏟아야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 현란하게 오르고 내리는 시세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경주를 시작하자고 유혹한다. 당신이 불리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고 인생 모를 거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딱 봐도 짧은 건 굳이 대볼 필요가 없다. 인생 모르는 거라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확률은
극히 나타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의외인 것이다. 서두를 것 없다. 충분히 공부하면서 투자해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내실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공부를 하던 중에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서 주가가 제 가치까지 상승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상승했으니까 말이다. 5월 21일 금요일 날짜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제가 이 수술 전에 좀 이게 봤던 신문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언급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제조업의 화려한 부활,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44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상승.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탁월한 기업 실적을 냈죠. 이미 1분기는 코스피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반영을 했어요. 2분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겠죠. 앞으로 나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한국 상장 기업들의 성적이 앞으로 코스피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겠죠.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있다. 증시에는 사실 두 가지의 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 돈이라고 하는 심장과 두 번째, 실적이라고 하는 심장이 있어요. 최근에 이 유동성, 돈이라고 하는 심장을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죠. 테이퍼링, 지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실적이 좋은 놈, 옥석을 가리는 그 셀트리온은 이 실적의 최중심에 있죠.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소득 3년 반 만에 마이너스, 소득 찔끔 증가, 물가는 급등, 가구당 월소득 438만원. 저는 저 말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평생 월급을 받아도 서울, 강남, 내가 살고 하는 서울 근교 지역에 집을 못 산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이 무슨 내 피 같은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해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집을 못 사는 아이러니한 현실. 그 이유가 내 근로소득,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가 결국은 가장 느리다는 거죠. 무엇보다 물가, 이중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현저히 느리다. 결국 자산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투자는 이미 필수인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금리는 굉장히 보기 힘들겠죠.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40년대, 50년대 초, 40년대 특히 이때 이 사이를 본다고 한다면 이때는 열심히 근면성실, 저축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서울에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세대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 금리가 적게는 10%에서 15%에서 20%까지 됐다는 거죠. 이 이유가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이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때는 베이비 붐 세대라 그래서 인구도 많이 폭발적으로 늘 때고요. 그리고 도로도 막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막 많이 깔릴 때죠. 그리고 건물도 많이 짓고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죠. 근데 지금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1%대, 미국은 0에서 0.25%의 시대. 이 이전에 미국의 금리 상단은 2.5%였습니다. 2017년도 금리 4번 올려서. 이 이전에 2007년도에 미국 기준으로 5%였었어요. 한국도 역사상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지만 금리를 올려봐야 올릴 수 있는 상단이 폭이 크지 않습니다. 왜? 자산시장 그리고 실물경제, 이 자산시장은 사실 금융경제라고도 해요. 한 부분이라고 하죠. 얘네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상단의 폭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의 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투자의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이치와 흐름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런 막대기 그래프죠. 셀트리온의 수출 실적. 이 수출 실적과 주가의 그림이 매우 유사하죠. 항상 보여드렸죠. 주가가 이때 먼저 날아갔죠, 한번. 그리고 40만원 찍고 36만원 찍고, 그쵸?
2021년, 2022년 막대기의 그림은 반드시 레퀴노라 빼고도 이 막대기 길이가 1.8조였었어요. 2.5조 플러스 알파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현재 라인업, 셀트리온의 라인업이라고 하죠. 항체 6개, 기존 3마의 유플라이마, 레퀴노라, 그리고 램시마 SC,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년 항체 바이오 시밀러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SC 제형,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죠. 바이오 베터와 ADC,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칼의 글로벌 케미칼화, 빅파마로 갈 수 있는 연구, 개발, 생산, 임상, 허가, 직판까지 이 정도고 한다면, 이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